대법원 2022년 11월 24일 선고 2018-2-6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 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 토지 소유자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령은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인정 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 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요컨대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 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청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2-2-39185 판결 사건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교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9. 초중등교육법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 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 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